강쇼TV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쇼TV 강동섭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친구들 만나서 한잔하기도 힘듭니다. 참 웃을 일도 많지 않은데 저는 오늘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은 매일 400번 정도씩 설득을 당하면서 살아간대요. 놀라셨죠? 하루에 400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누구한테? 400번이나 설득을? 근데 TV를 켜면 CF의 탑스타들이 나와서 우리를 꼬시죠. 이거 사서 써보라고. 길거리를 가다가 광고판을 봐도 늘 우리를 꼬시고 있죠. 홈쇼핑을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물건을 사시라고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설득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400번 정도 설득을 당한대요. 그러면 거꾸로 이 현대를 살아가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이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 설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도 결정이 되겠죠. 그 설득의 첫 번째 단계는 호감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호감을 줘야 설득이 편하고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이 호감,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메라비언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참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메라비언의 법칙 다들 아시죠? 예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의 앨버트 메라비언이라는 심리학과 교수가 벌써 한 50년 전에 이야기를 한 이론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호감을 느끼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거기에 작용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걸 규명한 이론이 메라비언의 법칙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라비언의 법칙은 총 3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그리고 말의 내용. 근데 놀라운 게 이 비중인 거죠. 시각적인 요소가 55%나 차지합니다. 청각적인 요소가 38%, 그리고 말의 내용이 7%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의 내용을 어떤 걸 담아서 논리적으로 할까? 그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 그 전에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시각적인 요소는 또 표정과 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정과 태도라고 하면 얼굴의 요소와 몸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표정과 태도의 비중이 55% 중에서 35%와 20%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 사실은 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웃음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다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다빈치 코드에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그림이죠. 1498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성당의 식당 벽면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의뢰를 받고서 다빈치가 이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델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었대요. 그런데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어떤 청년을 발견하고서 우와, 이 청년이 딱 예수의 모델이다. 너무나 아름답게 생기고 성스럽게 생긴 얼굴을 가졌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데려다가 예수의 얼굴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얼굴을 또 다른 모델들을 데려다가 그렸대요. 그런데 결국 예수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 이 배신자의 얼굴을 그릴 만한 모델을 찾지 못해서 6년이 걸렸답니다. 6년 동안 그 모델을 찾지 못한 거예요. 딱 배신자의 얼굴을 가진. 그러다가 6년 만에 어느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 술에 떡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사기꾼같이 생겼더래요. 얼굴이 너무 못되게 생기고 아주 그냥 타락해 보이는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가룟 유다를 그렸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6년 전에 예수의 얼굴을 그렸던 그 모델이었답니다. 6년 만에 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너무나 변해가지고
그 표정이라든가 인상이 너무나 변해서 어떻게 예수와 가룟 유다, 배신자의 모델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상이 변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표정이나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보냐고. 당연하게 80%가 얼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안 예쁘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MBC의 전설적인 앵커 바버라 월터스는 사람의 인상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인상이라는 것, 호감이라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는 전 세계 부자들의 약 70%가 웃는 인상을 가졌더라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팔아서 12년 연속 기네스북에 오른 전설적인 영업왕 조 지라드는 웃음의 위력을 알지 못하는 세일즈맨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말에 웃음과 관련된 말들이 많죠. 소문만복래, 소분다소, 일소일소 일로일로,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고요. 철학자 쇼펜하우어까지도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웃음에 대한 연구도 참 활발한데요. 미국 인디애나주의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은 크게 15초 동안 웃기만 해도 엔돌핀이나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수명이 이틀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면 오래 산다는 거죠. 또 미국 루이빌 대학 연구팀은 일부러 억지로라도 웃기만 해도 그게 진짜 웃음과 같은 효과를 인체에서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웃을수록 몸에 좋고 많이 웃을수록 오래 살고 많이 웃을수록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웃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몇 개의 웃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론 얼굴에는 여러 가지 표정, 희로애락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웃음이 몇 가지나 될까요? 아니, 웃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네, 그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코미디나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 너무 웃겨서 막 웃는, 진짜 막 그냥 웃겨서 웃는 웃음이 있죠. 간지럽힘을 태워가지고 막 웃는 웃음이 있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퍼져나오는 웃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사장님 멋있으세요. 네, 사모님 오늘 스타일이 멋있으세요. 이런 웃음도 있을 거고요. 또 예전에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에서 아역 배우가 이렇게 웃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에는 다양한 웃음이 있습니다. 얼굴 심리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폴 에크만 교수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명예교수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오신 적이 있고요. 폴 에크만 교수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의 얼굴에는 평균 19가지의 웃음이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사람들 얘기겠죠. 생각해보면 짐 캐리 같은 경우에는 웃음이 한 1000가지 될 것 같고요. 좀 근엄한 우리나라 아버님들 얼굴에는 뭐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균 19가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웃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폴 에크만 교수의 결론은 그 19가지 중에 진짜 웃음은 딱 한 가지고요. 나머지 18가지는 전부 가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기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터져나오는 웃음은 딱 하나. 그 나머지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뭔가 좀 아첨을 떨거나 아니면 뭐 비웃거나 조소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가짜 웃음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호감을 보여야 하는데 다른 어떤 뭐 아첨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웃는다든가 목적이 있는 이런 웃음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안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웃음을 보여야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정과 웃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리처드 와이즈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사람의 얼굴에 총 한 80개 정도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 정도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조합이 돼서 웃음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웃음은 사람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눈가에도 주름이 생겨요. 눈으로도 웃게 되죠. 보통 가식적으로 아니면 일부러 웃으려고 할 때는요, 눈이 잘 안 움직입니다. 온 얼굴의 근육이 다 움직이면서 진짜 웃는 웃음을 뒷센 미소라고 합니다. 예전에 웃음에 대해서 연구했던 프랑스 심리학자 기욤 뒷센의 이름에서 딴 건데요. 자, 설득하기 위해서 호감을 보이려고 한다면 이 뒷센 미소를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가지의 가짜 웃음 말고요, 딱 한 가지의 진짜 웃음을 언제든지 발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인들은요 하루에 한 8번 웃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웃을 일이 요즘은 특히나 더 없지요. 근데 아이들은요, 정말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데요. 그리고 그 400번 이상 웃는 웃음이 전부 진짜 웃음인 거죠.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때가 많이 묻고 18가지의 가짜 웃음을 얼굴에 장착한 성인도 어린아이처럼 많이 웃게 된다면 그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서 진짜 웃음만을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게 맞습니다. 웃음이라는 건 우리 얼굴의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헬스를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근육을 훈련하는 것처럼 얼굴의 근육을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많이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웃음을 많이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방송 일을 시작할 때는 웃는 게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때는 치열 교정기를 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늘 방송할 때마다 이게 막 파르르 떨릴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코미디,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서 일부러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막 일부러 소리 내서 웃는 거예요. 하면서 왜 웃음 치료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소리 내서 크게 웃다 보면 표정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즐기려고 해야 돼요.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재밌는 거 많잖아요. 보면서 뭐 저게 웃겨?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보는 자세부터 와, 재밌다, 웃긴다, 웃을 준비가 돼 있다, 많이 웃어야 되겠다, 더 건강해지고 더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 웃으십시오. 그리고 크게 웃으세요. 집안에서 소리를 치면서 이러면서 많이 웃으세요. 그러면 얼굴의 근육이 훈련이 됩니다. 진짜 웃음, 뒷센 미소에 움직이는 근육들이 훈련이 돼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에 주름이 생기면서 온 얼굴이 진짜 웃음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저처럼 방송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 좀 더 자연스럽고 진짜 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을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언컨대 설득 성공률은 정말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호감을 줘야 됩니다. 그 호감을 주는 첫 단계는 웃음입니다. 웃음의 19가지 중에 18가지 가짜 웃음 빼놓고요. 진짜 웃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을 발산하고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평소에 진짜 웃음으로 많이 웃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웃을 일이 없지만 뭐 TV에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보시면서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강쇼TV